전설야담. 효성으로 명당을 발견한 모습. 경상도 창녕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 동희는 생활이 너무 가난한 나머지 목돈을 모으고자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과 종속적 신분관계인 노비와 달리 머슴은 돈을 받고 일하는 계약직이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녕은 쌀, 보리, 콩, 목화 따위 농산물 집산지인 가달게 농사일이 많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나이도 가장 많으니 큰 머슴으로 일하게. 동기의 주인은 젊은 과부였는데 집안 살림이 커서인지 머슴을 큰 머슴, 작은 머슴, 꼴머슴 셋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많은 일을 두루 잘하는 큰 머슴이었고 막내인 꼴머슴은 델나무나 꼴을 베는 어린 머슴이었습니다. 작은 머슴은 주인 눈치를 봐가며 깨부리고 적당히 일했지만 동희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엌대기 여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부자이면서도 항상 검소하고 매우 얌전하며 종종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부엌이라는 사람을 5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아들 동희를 부잣집으로 머슴살이 보낸 어머니는 혼자 지내면서 긴 일을 거르기 일쑤였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름날 보리타작이 한창일 때 뜻밖의 비보가 동희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보리타작은 거두어들인 보리 이삭을 털어 알곡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며 수확기는 이삭이 나온 후 35일 지난 망종 무렵이 최적기로 이 무렵 무척 바빴습니다. 하여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요? 깜짝 놀란 동희는 여기저기 흩어져 놓은 보리섬이나 마당에 늘어놓은 보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신 어머니를 외친 동희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 치를 일이 막막해 걱정에 빠졌습니다. 아직 모아놓은 목돈이 없었기에 상여를 구할 수도 없고 문상원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고민 끝에 동희는 어머니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자신이 나무할 때 자주 쉬었던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동희는 거기에서 굿일을 시작하여 어머니 누일 자리를 반듯하게 팠습니다. 굿일은 누를 쓰려고 구덩이 파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시각 저쪽 산등성이에서 이름난 지관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관은 시세를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호, 정말 명당 자리인데 머슴이 어떻게 저 자리를 알았을까? 그나저나 저곳은 하관 시간을 잘 맞춰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할지 궁금하군. 하관은 시체를 무덤 구덩이에 내리는 일을 이루는 말이니 땅을 잘 아는 지관은 땅을 잘 모를 머슴이 가장 이상적인 시각에 그렇게 할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지관은 동희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고 상주인 동희는 구단에 들어가 엎드려서 땅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차례 그러기를 되풀이한 끝에 마침내 동희는 하관을 시작했고 그때 지관이 그곳에 도착해 지켜봤습니다. 지관은 말없이 정성스레 일하는 동희를 보면서 도저히 명당을 발견할 지관의 기색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지관은 동희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보게, 상주. 자네는 어떻게 이 자리를 골랐으며 하관 시간을 어찌 그리 잘 맞추는고? 지관은 동희에게 혹시 남모를 풍수 지식이 있을까 싶어 직접 확인하고자 물은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도 독학으로 깨우치거나 우연히 숨은 고수를 만나서 그로부터 풍수에 대해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희는 지관의 예상과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하도 가난하게 생활했기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몹시 고생시켰습니다. 겨울이면
찬방에서 몸을 움츠리고 주무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지게를 받쳐놓고 쉬었던 이 지게 자리가 따뜻해 보였기에 이 구단에 햇볕이 가장 많이 쬐을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하관했습니다. 힘들게만 사셨던 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해서요. 동희가 슬픈 얼굴로 자신이 자리 찾은 방법을 밝히자 시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에 들어가서 손으로 짚어보곤 했구먼. 그래, 정말 장하네. 사람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일어설 때가 오는 법이라네. 자네가 이 자리에 산소를 쓰고 나면 사무전에 삼천석 부자가 될 것일세. 시관은 그렇게 격려하고 떠났으나 동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니 그저 일개 모습이 조만간 큰 부자가 된다는 예언이 황당한 헛소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희는 어머니 시신을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며 천둥이 치고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여의어 슬퍼하던 동희는 문득 주인집 보리성과 늘어놓은 마당에 보리를 떠올렸습니다. 어이쿠, 큰일 났네. 동희는 단숨에 주인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낮에 타작한 보리가 그냥 널려 있고 보리섬은 여기저기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큰 모슴이 자리를 비우자 함께 일했던 작은 모슴은 꾀를 부려 일찌감치 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겠어. 동희는 정신없이 알보리를 끌어모았고 이어 보리섬을 옮기려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주인 여자가 급히 나와서 같이 받들었습니다. 둘이서 이리 들고 저리 놓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자주 닿았습니다. 주인 여자는 자다가 빗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까닭에 얇은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비에 젖어 몸에 딱 달라붙어 살갗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끝낸 후에야 서로 그걸 알아챘고 주인 여자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으며 동희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로다. 주인 여자는 아무리 달빛 어린 밤에 느닷없는 비 때문이라 해도 남정네에게 속살 보인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니 동희는 평소에 매우 성실한 모습이었고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뛰어와서 자기 일처럼 보리를 옮겼습니다. 게다가 인물도 괜찮았기에 주인 여자는 비로소 동희를 사내로 느꼈습니다. 어느 누가 남편 없는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쓸까? 주인 여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문날이 됐을 때 주인 여자는 음식을 차려서 동희네로 향했습니다. 덕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제4음식을 올린 동희는 주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주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동희는 장례를 마무리하고 주인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여자는 동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그대뿐인 것 같으니 이 살림을 맡아주오. 뜻밖의 말에 동희는 뻔히 봉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여자는 깨끗한 옷을 한 벌 내놓으며 이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둘은 백년가약을 맺고 크게 잔치를 벌였으며 큰 머슴은 졸지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때 그 집 재산은 3천석이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